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11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따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개 정도의 브랜드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중학교 다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부터 이제 반에서 가장 잘 사는 친구들이 나이키를 신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웬만한 학생들은 다 나이키를 신지 못하고 정말 반에서 제일 잘 사는 애들만 신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월드컵이라든지 뭐 부모님께서 약간 기분이 좋으시면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를 사주셨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월드컵을 신고 다녔죠.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남는 그 기억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브랜드 역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유행했던 것 같은데요. 게스라는 청바지가 한국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바이스 같은 건 이제 완전히 구닥다리가 돼버리고 너도 나도 게스 청바지만 입고 다니던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주식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정말 많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게스 청바지만 입고 다닐 때 게스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물론 이제 게스의 유행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잠깐 살펴봤더니요. 게스가 뭐 한 4달러, 2달러 정도까지 내려가다가 나중에 보시면은 많이 상승합니다. 한 44달러까지 그래서 뭐 10배 성장한 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지금에는 다시 22달러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유행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앞으로 우리 세상을 이끌어 나갈 Z세대가 어떠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요. 우리 투자자라면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 중에요. 애플의 미래가 장밋빛인 이유라는 그 부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때 애플이 굉장히 좀 장래가 촉망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10대들이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한 80%가 넘어간다. 정확한 수치가 87%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에 비해서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애플 외에 다른 브랜드들은 또 어떠한 브랜드들이 10대 즉 Z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선택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파이퍼 샌들러의 보고서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때 그 파이퍼 샌들러가요 어떠한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지 여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2022 서베이라고 써있죠.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서는 매년 2번에 걸쳐서요 Z세대의 그 유행 추세를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43번째 설문 결과 조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은 제너레이션 Z 우리가 이제 Z세대라고 부르는 1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7,100명을 이번에 대상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2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서베이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번 설문에 그 참여한 대상자 중에 39%의 10대들은 파트타임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수치는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저번 그 설문 결과에 비해서 조금 상향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파트타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 티네이저들의 숫자가 조금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1년 그 봄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는 설문 대상자의 33%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9%로 좀 껑충 뛰어 올랐다. 뭐 시대적인 추세가 그런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10대가 일을 하게 만드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대들 중에서 7% 정도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컨 핸드를 사기 위해서 쇼핑 타임을 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 것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그 중고 상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수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 46%가 사본 적이 있다. 그래서 중고 상품을 사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56%는 중고 상품을 팔아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세대보다는 지금
지금 기성세대보다는 가면 갈수록 중고 물품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좀 없어지는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먼트 애플리케이션, 즉 지불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앱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이 애플페이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쇼킹하죠.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벤모,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벤모가 넘버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87%라는 그 티네이저들이 아이폰을 이미 소유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덕을 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의 벤모는 지금 2위로 떨어졌죠. 그리고 페이팔이 이제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벤모, 두 번째는 이제 페이팔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페이팔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은 4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3위를 차지한 앱은 캐시앱이다. 캐시앱은 이제 스퀘어, 즉 블록이 가지고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Buy Now, Pay Later라는 지불 모델이 있잖아요. 물건은 지금 당장 사고 그 다음에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이제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형태의 지불 결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자, 10대들도 역시 BNPL, Buy Now, Pay Later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BNPL은 페이팔이 제공하고 있는 Pay in 4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퀘어가 제공하고 있는 애프터페이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10대들은 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려 89%의 10대들이 아직까지는 현금을 가지고 지불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26%의 10대들은요, VR, 즉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4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만들고 있는 고글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가상현실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그 인구는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48%의 응답자, 거의 반이죠. 반 정도는요, 나는 메타버스에 아직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 메타버스가 상용화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구체적인 브랜드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3%, 반 이상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이커머스 사이트로 아마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300 베이스 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3% 정도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작년에는 56%였는데 이번에는 53%만이 아마존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페럴 브랜드, 즉 의류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는 나이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굉장한 게 뒤에 보시면 풋웨어 브랜드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신발 브랜드 그리고 의류 브랜드를 따로따로 랭킹을 매겼는데 물론 이제 신발은 당연히 나이키가 1위겠죠. 이 부분 우리가 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류도 1위가 나이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한 것은 룰루레몬인 것 같고요. 3% 정도 작년에 대비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이크업, 즉 화장품을 얘기하는데요. 넘버 1은 ELF입니다. ELF 뷰티가 지금 for the first time이니까 처음으로 지금 1위를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작년 대비해서 3% 정도 지금 퍼센티지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뷰티 데스티네이션, 여러 가지 이제 미용 관련 용품을 합쳐서 판매하는 종합 화장품 브랜드를 얘기하겠죠. 1위는 이제 울타 뷰티가 차지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갔습니다. 48%죠. 자, 그리고 세포라가 2위를 차지했다. 자, 올라플렉스가 넘버 1이다. 올라플렉스는 헤어케어 브랜드인데요.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헤어 브랜드로 이번에 1위로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레스토랑 중에서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그 음식점은요, 칙필라로 나와 있습니다. 칙필라는요, 그 미국 쪽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아직까지 일반 투자자한테 열려있지 않은 상태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언젠가는 상장을 하겠죠. 자, 2위가 나와 있나요? 치포틀레가 3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포틀레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밖에 응답률이 없었는데 8%로 올라가면서 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를 차지한 기업은 11%의 응답을 받은 스타벅스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1위와의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10대들이 얼마나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에 관심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고기가 아니라 가짜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콩 같은 걸로 만든 식물성 고기를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반향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요 49%가 좀 좋아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43%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가 87% 엄청난 숫자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살 전화기도 87%가 아이폰을 사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에어팟 같은 경우는 72%가 이미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10대의 30% 정도는 데일리 비디오 컨섬션, 그래서 매일매일 비디오를 시청을 하고 있는데 30%가 두 개가 공동 1위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가요. 지금 30%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HBO Max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소셜 미디어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은 틱톡입니다. 틱톡이요. 처음으로 스냅샷을 제치고 지금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은 33%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냅챗은 지난 분기까지, 지난 설문조사까지는 이제 1위를 차지했었는데 31%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2위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3위는 인스타그램이 22%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한국에 상륙한 것은 2000년대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스타벅스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기성세대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매일매일 한 잔씩 마시는 그 젊은 세대를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조금 하나의 사회 문제로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좀 비싼 가격을 주고 커피를 사 먹는 젊은 세대를 욕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 유행에 좀 편승하면서 우리가 투자 자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때 2000년에 만약에 스타벅스에 투자를 했다면요. 최고점까지는 30배가 넘게 올라갔죠. 한 36배 정도 상승한 적이 있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5배로 지금 투자 자금을 늘려준 종목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10대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 브랜드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리스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아까 나왔던 Z세대가 사랑하는 브랜드 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한번 직접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시킹알파에 먼저 도착해서요. Z세대가 사랑하는 브랜드 종목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대부분의 종목을 여기다 넣어 놨고요. 자, 지금부터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이들 종목 중에서 좀 펀더멘탈이 강력해 보이는 종목을 가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팅을 볼 텐데요. SA 오토 스코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안겨주고 있는 점수고요. 가장 상위권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 구글이 4.10을 받았고요. 아마존이 4.08, 스타벅스가 4.07, ELF 뷰티가 4.00입니다. 스퀘어 블록이 3.82를 받고요. 페이팔이 3.75, 스냅이 3.50, 울타 뷰티가 3.50, 그 뒤를 이어서 나이키, 룰루레몬, 애플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인데요. 1위가 똑같이 지금 구글이 두 번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69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월가의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두 번째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4.67. 세 번째는 올라플렉스 홀딩즈가 4.58이고요. 나이키가 4.41. 그 뒤를 이어서 애플, 스냅, 그리고 블록이 4.30을 차지하고 있고요. 치포틀레가 4.25, 그리고 ELF 뷰티가 4.25, 페이팔이 4.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킹알파의 퀀트 스코어를 살펴볼 텐데요.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평점을 우리가 좀 수치로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퀀트 스코어가 가장 좋은 종목 하나는요. 울타 뷰티입니다. 4.54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옆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만 약간 비싼 상태고 현재 성장세는 B, 그리고 수익성은 A고요. 모멘텀,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죠. A+, 그리고 EPS의 그 리비전이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퀀트 스코어가 좋은 종목은 애플입니다.
F입니다. 애플 역시 밸류에이션이 꽝이죠. 지금 F 확정을 받고 있고요. 성장세도 그렇게 좋은 추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요. 모멘텀도 A,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예상치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퀀트스코어 랭킹 3는 알파벳이죠. 구글이 3.44를 차지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D, 성장세가 C, 그리고 나머지는 A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네 번째인데요. 3.28을 받고 있고요. ELF 뷰티가 3.19, 룰루레몬이 3.15고요. 나이키가 3.14, CMG,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이 2.88, 스타벅스가 2.85 정도를 보이고 있다. 자, 지금 현재 퀀트스코어에서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은 페이팔이 1.72라는 굉장히 좀 초라한 점수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올라플렉스 홀딩즈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퀀트스코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닝의 그 전망치 추세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지난 3개월에 걸쳐서 어닝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가장 추세가 좋은 종목은 ELF 뷰티가 A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애플, 울타 뷰티, 구글 정도가 A-를 받고 있습니다. 자, B를 받고 있는 종목 두 개는 나이키, 룰루레몬, 아마존도 C+로 나쁘지 않고요. 스냅도 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종목이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배당을 주고 있는 종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몇 개 종목이 보이는데요. 자, 일드 TTM을 보시면 현재 스타벅스가 배당률이 가장 좋습니다. 2.31%, 나이키가 0.91이고요. 애플은 0.52 정도, 나머지 종목은 현재 배당을 안겨주지는 않는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밸류에이션,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싼 상태인지 한번 PE 레이쇼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현재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2배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죠. 자, 하지만 PE 포워드로 보면 24배로 올라갑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과거 12개월보다 향후 12개월에 어닝이 조금 감소할 거로 시장에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면 울타 뷰티가 두 번째로 저렴한 상태인데 22배, 21배입니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순이익이 조금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구글이 23배, 23배 굉장히 저렴한 상태고요. 애플이 28배, 27배, 페이팔이 31배, 23배. 따라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과거 12개월의 순이익보다는 향후 12개월의 순이익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분모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PE 레이쇼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31배, 33배 같고요. 나이키가 33배, 34배.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은요. 지금 현재 조금 비싼 상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플렉스 같은 경우는 48배에서 28배로 뚝 떨어지고요. 따라서 어닝이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룰루레몬도 49배에서 39배, 그리고 그 뒤로 해서 ELF 같은 경우도 67배나 되는 현재 멀티플에서 33배로 뚝 떨어지죠. 블록 역시도 300배가 넘어가는 PE 레이쇼가 99배까지 떨어질 예정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PEG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G라는 것은 PE 레이쇼를 그로스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0.87, 0.81, 0.74 이런 점수들이 나오면 1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추세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현재 PEG 레이쇼 가장 좋은 종목은 스타벅스입니다. 0.04고요. 자, 울타 뷰티가 0.05, 올라플렉스가 0.11, 구글이 0.26이고요. ELF 뷰티가 0.28, 그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가 0.37, 나이키가 0.44, 애플도 0.45, 룰루레몬이요 0.74라는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라는 것은요.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가장 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울타 뷰티입니다. 지금 1년간 만들어낸 매출보다 2.5배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스타벅스는 3.16배고요. 블록이 3.2배, 아마존이 3.3배, ELF 뷰티가 3.45배고요. 나이키가 4.33배, 페이팔이 5배
10배 정도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장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세에서는 매출의 성장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매출의 성장률이 가장 좋은 종목은요, OLPX죠. 올라플렉스 홀딩즈가 112%라는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지금 발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블록이 85%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34%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냅도 만만치 않습니다. 64%나 과거 1년 동안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향후 1년 동안은 47%, 룰루레몬이 42%, 25%, 구글이 41%, 24%, 울타뷰티가 40%, 16%입니다. 스타벅스가 그 뒤를 이어서 31%, 14%, 애플이 28%, 15%고요. ELF가 26%, 12%, CMG, 치포틀레가 26%, 18%고요. 아마존이 21%, 17%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EPS의 성장률로 다시 한번 랭킹을 정해 볼 텐데요. EPS라는 것은 이제 earning per share죠.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인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 순이익이 지금 552%나 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록다운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입었다가 이번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도 50% 가까운 EPS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울타뷰티는 478% 그리고 63%고요. 올라플렉스가 433%, ELF 뷰티가 243%, 하지만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10% 이하의 성장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도 굉장히 좋죠. 91%, 32%, 넷플릭스가 84%, 33%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MG 같은 경우는 82%, 57% 나쁘지 않습니다. 나이키도 77%, 36%, 룰루레몬이 66%, 32%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 63%, 25%, 아마존이 54%, 19%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익성에서 일단 넷 인컴 마진을 보시면요, 넷 인컴 마진 가장 좋은 종목은 올라플렉스 홀딩즈입니다. 올라플렉스 같은 경우는 넷 인컴이 36.9%를 찍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100만 원을 매출로 만들면 그 중에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순이익이 36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37만 원이 지금 순이익으로 남는 상태고, 현금 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25.46%나 되고요. 리턴 온 에퀴티도 41%가 넘어갑니다. 리턴 온 에퀴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자본으로 순이익을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자본으로 멋진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강한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 바로 올라플렉스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버릴 수가 있고요. 자, 구글이 두 번째로 좋습니다. 29.5%라는 멋진 넷인컴 마진,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은 19.2%고요. ROE는 32%나 됩니다. 자, 애플이 3인데요. 26.5%의 순이익,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가 21%나 되고요. ROE가 145%로 믿을 수 없는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17%가 넘어가는 순이익 마진, 프리캐시플로우는 50%가 넘어가는 놀라운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ROE도 38%가 넘습니다. 페이팔은 16%, 10%, 19%고요. 룰루레몬이 15%, 14%, 36%, 그 뒤를 이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 14%, 13%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대여섯 종목 정도는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리세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해오는 그런 투자 환경에서 굉장히 좀 든든한 이러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주온 방송에서는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서 진행한 Z세대 상대의 설문조사에 1, 2등을 차지한 가장 Z세대가 사랑하는 브랜드 종목을 가지고요, 수치적인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투자 기회를 알려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조카라든지 주위에 뭐 젊은 직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주위 이웃 중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기성세대끼리만 얘기를 하면 시대적인 유행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젊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요, 이런 기회를 꼭 찾아보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월드컵은 8,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5만 원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게스라는 청바지는요, 제 기억에 10만 원이 넘었던 그런 청바지였거든요, 한 벌에. 하지만 제가 입고 다니던 서지오 바렌트라든지 뱅뱅 같은 청바지는 2, 3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성세대의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이 바로 나이키 그리고 게스라는 청바지였겠죠. 하지만 그때 마음이 열려있던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차용해서 엄청난 부를 아마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많은 기회들을요,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눈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지 않고 찾아내시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